안녕하십니까, 민교욱입니다. 여러분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을 이야기한 사형수에게도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인권과 관련된 여러 생명의 존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것은 살인자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던 피해자의 인권,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인권, 더 나아가서는 잠재적인 피해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국민 전체의 인권이 더 소중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를 배분하고 나누는 가치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형제 유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. 그러므로 해서 사회 안전망이 좀 더 굳건해지고 공고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, 그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거죠. 말씀에 제가 잠깐만 발언 좀 하겠습니다. 지금 본질적인 부분에서 침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헌법상의 논의에 대해서 맞습니다.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사형제도에 관련돼서는 절대적인 생명권과 절대적인 생명권이 충돌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돼요, 사실은. 네. 왜냐면 충돌이란 말씀. 아니, 충돌이라는 것은 잠깐만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거냐, 저 사람의 생명을 구할 거냐. 드리고 끝나신 다음에 왜냐면 보세요. 제가 설명을 좀. 사형 폐지, 이 사형이 과연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측면의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가지 측면을 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하나는 현행 헌법상에 우리 헌법 제37조에 할 것 같다면 국민의 권리가 제한적으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징벌로서 형벌로서 얼마든지 사형제도가 존치가 되는 이상 이론적으로는 흠결이 없다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철학적인 문제다. 굳이 루소가 얘기한 사회계획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, 그러니까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. 누구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위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. 일정 부분 국가로부터 생명이 담보되어지고 또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생명을 보장하고 담보하고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역할과 기능과 책임과 의무가 다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공권력, 즉 국가 권력이 개인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좀 더 부각시키고 더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. 네,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우리 김상겸 교수님께서는 이제 생명권을 절대적인 권리라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박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권리라는 건 뭔가요? 절대라는 거 말 안에는 예외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.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정 교수님의 경우에 37조 헌법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기본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요. 그런데 그 뒤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. 다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? 생명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생명 자체를 없애버리면 인간에게 그 어떤 권리를 주더라도 누릴 수가 없지요. 바로 좀 보완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. 이 사실은 공권력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살벌한 내용들이거든요. 근데 이건 내용을 좀 바꾸자 보면 공권력은 국가기관에서로부터 발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국가 권력이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느냐. 달리 얘기하자면 공권력이 사형제도의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.